네. 어, 제가 이번에 설명을 드릴 주제는 이게 많이들 헷갈리실 법한 동기랑 비동기, 그리고 블로킹과 논블로킹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1차 시로 이렇게 하고, 나중에 이제 좀 더 구도화해서 저의 프로젝트에서 스레드 풀을 몇 개를 이제 선정을 했는지도 나중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동기랑 비동기가 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동기는 뭐고, 비동기는 뭘까요? 영어로 번역하면 싱크로너스랑 어싱크가 될 텐데, 동기랑 비동기를 이제 설명하는 그 차이점 중 하나가 이 작업의 마무리, 일 작업의 이 처리 결과가 바로 사용해야 되는가예요. 그래서 동기는 이걸 바로 사용을 해야 하는 거고, 비동기는 상관이 없어요. 몰라요. 아니, 상관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동기랑 비동기에 대한 차이예요. 근데 이게 또 이렇게 말하면은 좀 이해가 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저는 시나리오를 통해서 둘의 흐름 차이를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시나리오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시나리오는 일단 두 개의 요청이 있는 시나리오예요. 그래서 A 요청이 있는 거고 B 요청이 있는데, A 요청은 10초의 소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만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0부터 10초예요. 그러면은 한 3초부터 7초까지를 IO 작업을 하는 데 사용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고, 비요청은 그냥 10초의 이제 소요 시간이 걸린다고 제가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동기일 때는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냐 하면은, 이게 스레드일 때 이 A 요청이 0초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스레드에서 A 요청이 0초부터 3초까지는 실행이 되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실행이 되겠죠. 여기가 10초. 그리고 B 요청이 아마 4초에서 들어온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4초에서. 그러면 이게 동기라고 했을 때 얘는 이제 A 요청이 이런 식으로 여기서 IO 작업을 하고, 얘 끝나고 난 다음에 B 요청이 여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렇게 실행이 되는 거예요. 이게 동기 방식입니다. 네. 일단 이렇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비동기 방식은 아까 그 요청의 결과값이 중요하지 않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같은 시나리오라고 했을 때 0초에서 이제 10초, 20초. 그래서 A 요청이 동일하게 0초에서 들어오고 B 요청이 한 4초에서 들어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A 요청은 이제 스레드에서 사용을 하다가 IO 작업을 하러 갔을 거 아니에요. IO 작업에는 이 스레드는 CPU 작업만을 사용을 하는데 IO 작업은 CPU 작업에 포함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때 IO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때는 스레드가 비어 있는 거거든요. 스레드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4초 때 B가 들어와서 실행을 하다가 4초 때 B가 들어와서 실행을 하다가 IO 작업이 끝난 이때 한 7초쯤에 A 요청이 다시 들어와서 실행을 하고, 나머지 A 요청이 끝났을 때 B 요청을 다시금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B 요청은 이렇게 실행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설명을 드린 거는 어쩌면은 블로킹과 논블로킹에 대한 개념까지도 포함되어 있고, 이 단일 스레드와 멀티 스레드라는 개념도 한 개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네는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게 단일 스레드에서의 설명을 드린 거고, 이제 블로킹과 논블로킹에 대한 개념을 먼저, 어이, 제 건너뜨려.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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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헴. 이거네. 그러니까. 왜 이럴 거야? 위에 이거 너무 웃기다. 그래서, 어, 잠시만요. 그런가요? 아, 여기다 써야 되나? 저걸 지워볼게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블로킹이랑 논블로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거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있으신가요? 블로킹거는 오늘 아침에 유튜브 봤어요. 유튜브 봤어요? 노랑이 보내줬다. 거기서 뭐라고 하시나요? 거기서요? 방금 근데 말씀해주신 거랑 좀 비슷했어요. 응. 동기 비동기랑 비슷했던 것 같아요. 바로 리턴을 하느냐 아니면은 작업을 큐에 주느냐. 이 블로킹과 논블로킹도 비동기와 동기의 설명이랑 좀 애매모호하게 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헷갈리기도 쉬웠고, 저는 한 몇 주째, 아니, 뭐가 다른 거냐, 막 혼자 승진하면서 살기도 했는데, 얘는 잘 설명할 때는 이제 제어권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어권 자체를, 함수를 실행하는 제어권 자체를 그 원래 기존의 함수가 가지고 있는 거를 논블로킹, 그리고 그 제어권을 그 호출한 함수에게 준 거를 블로킹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블로킹은 제어권을 주고요. 논블로킹은 제어권을 주지 않습니다. 그거를 설명드릴게요. 일단 그러면은 제가 이 블로킹을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A 함수가 있고 B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A 함수를 실행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이 제어권은 함수를 실행하는 제어권 자체는 이게 A 함수가 가지고 있는데요. A 함수에서 B 함수를 실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은 블로킹은 뭐라 그랬나요? 제어권을 준다 그랬죠. 그래서 제어권이 일로 갑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실행을 B 함수에서 자신의 함수를 실행을 하고 있는데 함수를 실행하고 나면은 이제 이 제어권을 다시금 돌려주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제어권이 A 함수에 가서 A 함수가 이렇게 다시 함수를 실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이 B 함수가 함수를 실행할 동안 A 함수에게는 제어권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떠한 일도 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A에서 B를 호출한 거예요? 네, A에서 B를 호출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A한테 제어권이 없는 상황을 이제 블로킹이라고 하고요. 똑같이 A 함수와 B 함수가 있어요. 그러면 또 A 함수에서 B 함수를 호출할 건데 A 함수에서 실행을 하고 있다가 이렇게 B 함수를 호출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제어권이 B 함수로 가겠죠. 근데 바로 반환해줍니다. 이 제어권 자체를. 그래서 A 함수는 B 함수를 실행만 하고요. 함수 실행. 제어권 자체는 A 함수한테 있어서 A 함수는 B를 호출하고 나서도 그대로 A 함수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뭔가 좀 어렵죠? 뭔가 애매모호하고 아까는 스레드를 한 줄로 설명을 했었는데 지금은 함수로 뭔가 설명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말할 때 여기를 콜러라고 말하고 여기를 콜리라고 말합니다. 함수로 호출한 쪽, 그리고 함수가 호출 받은 쪽. 그래서 다시금 이 블로킹을 설명을 하면 콜러가 콜리에게 제어권을 주는 거를 말하고요. 네, 바로 주는 거. 그리고 여기서는 콜러가 콜리에게 제어권을 주는데 작업을 끝나기 전에 다시 돌려주는 거가 론블로킹입니다. 네. 그래서 얘는 작업 끝날 때 제어권을 주는 형태고 얘는 작업에 대한 제어권을 받자마자 다시금 돌려주는 게 론블로킹입니다. 살짝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이해를 하면서 헷갈렸던 부분이 비동기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이벤트 루프 기반의 비동기랑 스레드 풀 기반의 비동기입니다. 그래서 얘는 자바스크립트에서 사용하는 단일 스레드에서 사용하는 방식이고요. 스레드 풀은 이 자바 같은 언어에서 사용하는 멀티 스레드 환경에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뭐 자바라고 스레드 풀 방식만 사용하는 건 아니고 자바에서도 이 단일 스레드로 할 수 있는 이벤트 루프 기반의 비동기를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자바스크립트에서도 단일 스레드 환경이긴 하지만 스레드 풀 비동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거는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에 대한 시나리오로 다시금 설명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동기랑 비동기, 그리고 블로킹과 논블로킹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네 가지의 상황이 존재를 하겠죠. 이 동기 블로킹, 그리고 공기 논블로킹, 그리고 비동기 블로킹, 그리고 비동기 논블로킹. 아까와 같이 A 요청이 있고 B 요청이 있을 때 얘는 0초에서 실행을 하고 얘는 4초에서 요청이 들어왔다고 합시다. 그리고 얘는 3초에서 7초간 IO 작업을 하는 아까와 동일한 시나리오예요. 그럴 때 공기 블로킹 방식에서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까요? 아까 한 거랑 그대로 0초, 10초, 20초라고 했을 때 A 요청이 여기서 들어와서 3초간 실행을 하고 IO 작업을 한 다음에 다시금 와서 10초에서 함수의 실행을 멈추고요. 이 작업은 그대로 들어오게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는 단일 스레드였어요. 그러면은 다중 스레드에서는 이게 어떻게 될까요? 다중 스레드에서는 하나의 스레드가 하나의 요청을 실행을 맞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동일한 0초부터 10초일 때 스레드 1, 스레드 2. 그래서 A 요청은 자기가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고요. B 요청은 4초에서 들어왔으니까 4초부터 실행을 해서 그대로 10초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단일 스레드에서 동기랑 블로킹 방식을 했을 때에는 20초라는 시간이 걸렸고 여기서는 4초부터 시작했으니까 얘가 14초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14초의 시간이 총 걸립니다. 이 둘을 할 때는. 혹시 질문해도 되나요? 네. 맨 처음에 설명해 주셨던 동기와 비동기의 차이 한 번만 다시 얘기해 주시죠.
동기는 O랑 X 보실 때. 동기는 이 작업이 끝난 그 반환값 있잖아요. 그거를 바로 다시금 사용합니다. 근데 이 비동기는 그 반환값을 받아도 사용을 할지 안 할지는 상관을 쓰지 않아요. 네. 그거는 네. 그렇고요.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네. A 요청과 B 요청에서 요청이라는 거는 서버 관점에서 클라이언트 요청인가요? 아니면 OS 관점에서 프로세스 요청인가요? 저는 OS 관점에서 프로세스 요청이라고 하면은 어떤 프로세스가 A라는 프로세스가 실행이 되는 거고 B라는 프로세스가 실행이 될 건데 네. A가 0초에 나 실행해줘 라고 한 거고 B가 4초에 나 실행해줘. 맞아요. 맞아요. 숫자가 맞죠? 맞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고요. 그러면 동기 논블로킹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동기 논블로킹은 이렇게 A가 실행이 되었어요. 그러고 B가 이 4초에서 들어오게 되는 거죠. 4초에서 이렇게 들어오고 A가 자기 걸 다시금 실행을 하고 B가 실행을 합니다. 또는 이게 맞아요. 또는이 없다. 아니 또는 이동인 줄 알았어. 동기는 이 실행한 얘 결과값이 중요해서 얘를 먼저 실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B가 실행하고 있어도 B는 나중에 자신의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동기 논블로킹 방식이고요. 얘도 다중술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겠죠. 그래서 너무 초보인 게 티나네. 됐다. 네, 맞아요. 이런 식으로 처리가 돼요. 다중 스레드에서 동기 논블로킹. 근데 얘는 지금 요청 자체가 두 개여서 둘이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요청이 세 개였어. 그러면은 얘는 C 요청을 여기서 처리를 하겠죠. 근데 스레드가 두 개였는데 요청이 세 개야.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겠죠. 논블로킹. 네, 이해가 되시나요? 어떤 요청 처리 과정에서 스레드가 놀고 있을 때 다른 요청을 처리할 수 있는 게 논블로킹. 얘는 블로킹 상태여서 여기를 다른 요청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처음 했었다는 게 CPU가 쉰다는 거. 네. 스레드가 CPU의 연산을 실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어디 갔지? 점점 사라지는 거야. 지금 위에 또 사라졌다. 왜지? 아니 근데 제가 안 킨 지 너무 오래되긴 했는데 아니 이렇게 됐죠. 그러면은 비동기 블로킹 방식은 어떻게 될까요? 얘도 어? 선택이 안 돼요. 잠시만요. 하늘 봐야지. 비동기 블로킹 방식은 보통
개발 과정에서 사용을 하지 않아요. 얘는 논블로킹 비동기 방식을 하려다가 개발자가 많이들 실수해서 비동기 블로킹 방식을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한번 해볼게요. 점점 사라지네. 왜지? 비동기 블로킹 방식이면 이렇게 실행을 하다가 얘는 여기까지 와야 되고요. 블로킹이니까 지금 여기를 사용할 수 없죠. 스레드의 이 남은 시간에 아이오 작업을 할 동안. 그 다음에 여기를 쭉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동기의 이점을 블로킹이 없앱니다. 그래서 이 방식은 개발 과정에서 쓰지는 않는다. 노랑이 이제 보내준 거기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얘보다는 제가 비동기 논블로킹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얘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A 함수가 실행이 되다가 이게 스레드가 실행이 되는 거고 여기가 IO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A 함수가 실행이 되다가 A 요청이 되다가 이 스레드가 쉬고 있을 때 B 요청을 처리를 하다 말고 A 요청이 끝났으면 A 요청을 다시금 실행을 하잖아요. 그러고 끊기고 B 요청을 실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비동기 논블로킹 방식의 경우에서 첫 번째인 겁니다. 그래서 A 요청이 먼저 최우선이 될 때 이 방식을 사용할 수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가다가 B 요청을 다 끝내고 A 요청을 끝낼 수도 있어요. 그쵸? 근데 이거에 대해서 비동기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A 요청의 반환값이 중요하지 않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B가 처리되고 있는 과정 속에 A 요청이 끝난 응답값이 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B를 끊고 A 요청을 처리를 할 건지 아니면 B를 하고 있으니까 B 요청을 그대로 하고 A의 반환값을 사용을 할 건지 이거를 선택을 하는 게 비동기 방식인 겁니다. 비동기는 이 결과값이 그렇게 바로 처리하는 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스케줄링에 어떤 방식을 사용을 했냐, 우선순위가 뭐가 높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비동기 논문루킹 방식은 얘도 될 수도 있고 얘도 될 수도 있는데 없어진 거. 그치.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돼요? 아니 몰라. 근데 그 동기 논블로킹에서는 빨간색이 먼저 끝나고 파란색이 와야만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이유가 빨간색이 먼저 실행돼서 빨간색을 먼저 반환받아야 되는 건가요? 네. 아, 그럼 순서에 영향이 맞아요. 있는. 동기는 요청의 순서에 요청 순서가 만약 이렇게 와요. 만약에 A가 A 요청이고 B 요청이에요. 그러면은 반환값을 줄 때 A 요청, B 요청 이게 꼭 지켜져야 되는 거고 비동기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이 옆에서 말한 거고 이 경우의 수에 대해서는 이 우선순위가 결정된다. 뭐 first in, first out이면 뭐 A가 먼저 되고 뭐 라운드 로빈이면 뭐 B가 먼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그래서 다시금 설명을 해볼까요? 동기랑 비동기는 이게 아니라 아니었어. 죄송합니다. 동기랑 비동기의 차이는 뭐라고 했죠, 제가? 네. 반환값을 쓰냐 안 쓰냐. 네. 반환값을 즉시 사용을 하냐, 안 하냐. 그리고 블로킹과 논블로킹은 제어권을
주느냐, 바로 다시 뺏어오느냐. 네, 제어권을 콜리에게 제어권을 한번 주기는 하는데, 그게 콜리 함수가 끝나기도 전에 바로 콜러에게 반환을 하는 게 논블로킹이고, 자기가 끝날 때 자기의 제어권을 콜러에게 넘겨주는 게 블로킹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4가지 방법을 한번 이렇게 시각화해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